평가관리, 과제관리 메뉴입니다. 과제 등록 방법은 상단에 파란색 버튼, 과제 등록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개인 과제인지 팀 과제인지, 팀 과제일 경우에는 팀을 구성하고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개인 과제로 설정을 해보고요. 과제명을 입력해 주시고 과제 제출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 여부 옵션은요. 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등록한 과제 기본 정보가 학생들한테 바로 오픈이 되는 거고요. 미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는 기본 정보를 다 등록하셔도 학생들한테 등록된 과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교수님께서 좀 일정이 바쁘시거나 출장 등으로 인해서 나는 뭐 다다음 주에 출제할 과제를 미리 등록해 놓고 다음 주에 오픈하겠다 하시면 일단 내용은 먼저 세팅해 놓으시고 미사용으로 해 놓으시면 학생들한테 전혀 공개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성적 반영 여부 옵션 선택해 주시고요. 성적 공개 일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성적을 공개할 경우에는 본인의 점수만 확인이 되고요. 다른 학생들이 서로 점수를 확인하실 수는 없습니다. 성적 공개 일자를 설정 안 하실 경우에는 자동으로 제출 기간 마감 일주일 뒤로 세팅이 되고요. 성적 공개 일자를 설정해 주시면 원하는 일자에 학생들한테 점수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제출 기간 연장 허용 여부는 지각 제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용하실 경우에는 9월 30일 이후에도 학생들한테 제출을 할 수 있게 기회가 부여가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원래 제출 기간에 제출한 학생들보다는 페널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수를 몇 프로로 지정할 건지 100점 만점에 나는 80%만 인정하겠다 하면 해당 이제 퍼센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장 제출 마감일을 설정을 해 주시고요.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과제가 등록이 된 거고요. 이제 과제가 진행이 되면 우측에 이제 과제 평가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과제 평가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의 제출 현황이나 제출 일시 그리고 첨부 파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과제 평가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제출 버튼, 그러니까 제출한 학생들한테만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미제출한 학생들은 미제출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학생의 제출한 첨부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첨부 파일을 열어서 내용을 보시고 점수를 입력하시고 피드백 내용을 등록해 주시고 만약에 피드백 등록과 첨부 파일이 있다 하면 이거 에디터 기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첨부 파일도 같이 등록해 주신 다음에 피드백 저장 버튼을 꼭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피드백이 등록이 되고요. 점수만 입력하시고 피드백을 등록할 내용이 없으시면 등록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피드백은 한 개뿐만 아니라 여러 번 입력하시면 여러 개 다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등록하시고 잘못 입력하셨으면 이렇게 다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가하시고 다음 학생을 평가하실 때는 밖으로 나가서 그 학생을 다시 제출 버튼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그 다음 제출한 학생으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이동 없이 한 페이지에서 이전 다음 버튼으로 평가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으로 가실 때는 이전에 평가한 학생, 뭐 수정할 내용이나 다시 등록할 부분 있으면 등록하시고 또 저장 후 다음 버튼 누르시면 그 다음 학생으로 평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첨부 파일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다시 받으셔야 될 게 있다고 하면 재제출 요청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재제출 요망으로 가게 되고요. 이 학생이 다시 제출할 수 있게 상태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입력하실 때 나는 개별 피드백보다는 난 동일한 피드백을 여러 학생들한테 입력을 하고 싶다 하시면 학생 선택하시고 피드백 선택 등록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저장하면 여러 학생한테 동일한 피드백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을 일괄 다운로드해서 나는 이 웹페이지 말고 내 PC에 저장해 뒀다가 내가 시간 날 때 평가를 하겠다 하실 때는 일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첨부 파일들이 압축돼서 교수님 PC로 저장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다운로드는 클릭해 보시면 해당 과제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제출을 했고 평가 점수가 몇 점이고 내용이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 기본 정보에 대한 내용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꼭 과제 제출을 안 하더라도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과제를 출제하신 과제가 있으시다고 하면 이제 문서 파일로 학생들의 과제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평가하시고 싶으실 때 이렇게 과제의 기본 정보만 등록하시고 과제 평가로 오시면 학생들이 미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가 제출 상태가 돼야지만 피드백이나 점수를 입력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서 파일로 받으신 과제들이 있다고 하면 나는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과제 제출을 받았지만 점수랑 피드백은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학생들한테 공개를 하고 싶다 하실 때는 학생들을 선택하시고 제출 상태 변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학생들이 모두 제출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제출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학생 점수 입력하시고 아까처럼 피드백 등록해 주시면 학생들이 해당 일자의 점수랑 피드백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오프라인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이 점수 공개나 아니면 피드백 같은 거는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활용으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관리, 토론관리 메뉴입니다. 토론을 등록할 때는 상단의 파란색 토론 등록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개인 토론인지 팀 토론인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토론명을 입력해 주시고 토론할 기간 및 시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 여부는 기본 정보를 등록하고 학생들한테 공개할 건지 미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는 기본 정보를 등록하셔도 학생들한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성적 반영 여부와 성적 공개 여부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요. 성적을 공개하실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본인 점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 공개 일자 설정해 주시고 설정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기간 마감일 일주일 뒤로 자동 설정됩니다. 기간 종료 토론 허용 여부는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론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한테 답글이나 댓글로 자유롭게 토론을 허용할 건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용 입력해 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토론이 진행되면 우측에 이제 토론 평가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토론 평가 버튼 클릭하시면 여기서 학생들의
토론한 토론 글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점수를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 누르면 그 다음 토론 글을 등록한 학생한테 가고요. 이 학생이 이렇게 댓글로 등록을 했는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답글로 토론을 했는지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점수 입력하고 또 다음 버튼 눌러서 그 다음 학생의 토론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관리의 시험관리 메뉴입니다. 시험 등록은 상단의 파란색 버튼 시험 등록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시험명을 입력해 주시고 내용이 있으시면 내용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경우에는 문제 출제부터 평가까지 다 온라인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하실 경우에는 시험은 강의실에서 보지만 나는 학생들한테 기본 정보, 시험 기간이나 점수는 온라인으로 공개하겠다 하실 경우에는 오프라인 선택하시고 기본 정보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 수시고사인지 퀴즈를 내실 때는 수시고사를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시험 구분 선택해 주시고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이 종료되고 학생들한테 재시험을 보게 하실 경우에는 재시험 기간도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재시험을 설정하실 경우에는 원래 시험 본 학생들보다는 페널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100점 만점이지만 조금 점수를 낮게 주겠다 하실 경우에 퍼센트 100점 만점이지만 나는 80%만 인정하겠다 하면 이제 퍼센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응시 가능 횟수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응시 가능 횟수는 이 학생이 이 시험에 들어와서 시험지를 열어볼 수 있는 횟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회로 설정하실 경우에 학생이 들어와서 한 번 시험지를 열고 임시 저장한 다음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2회로 설정했지만 학생이 처음에 들어와서 시험을 풀고 시험지 답안 제출까지 완료를 했다면 2회로 설정해도 다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회수를 많이 하시게 되면 학생들한테 문제 유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2회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응시 가능 횟수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정책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교수학습지원 센터와 좀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학생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요. 문제 출제 방식은 랜덤인지 동일 문항인지 옵션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남은 시간 배정과 전체 시간 배정이 있는데요. 기본 설정으로는 남은 시간 배정으로 되어 있고 이걸로 활용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거 시간 배정은 시험 시간이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설정을 하셨는데 시험 시간도 60분일 경우에는 이 학생이 만약에 시험을 7시 반에 입장을 했습니다. 7시 반에 입장을 하면 시험 시간은 8시까지라서 30분밖에 안 남아 있기는 하나 전체 시간으로 배정을 할 경우에는 7시 반에 들어와도 시험 종료가 8시지만 8시 반까지 60분을 다 쓸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배정은 7시 반에 들어와도 시험이 8시에 종료되기 때문에 시험 시간이 60분이더라도 남은 30분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은 시간 배정으로 설정을 해서 시험을 보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객관식 보기도 랜덤으로 출제하실 수 있어서 랜덤으로 하실 경우에는 보기도 다 랜덤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적 공개 여부 설정해 주시고 저장 후 시험 출제 버튼으로 이동을 하면 이제 문항을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요. 그냥 저장으로 할 경우에는 기본 정보만 등록이 되고 이렇게 문항 출제 미완료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문제지 관리 쪽에 가셔서 문항을 다시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문제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문제는 주관식, 객관식, 단답식, OX 4가지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고요.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정답 해설이 있으시면 입력해 주시고요. 난이도나 이런 기본 옵션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 문제만 등록되고 바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 문제만 등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 추가를 또 눌러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등록하시고 저장 말고 다음 문제로 등록하시면 2번 문제가 등록이 되는 거고요. 이제 3번 문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해 주시고 또 다음 해주시면 이렇게 4번 문제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단답식 같은 경우에는 단일 정답도 있지만 복수 정답도 있어서요. 이렇게 만약에 뭐 순서대로 아니면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도 뭐 이렇게 인정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복수 정답으로 선택해서 원하는 옵션 선택하시고 정답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4개 문항이 설정이 된 거고요. 문항을 다 등록하시면 제일 중요하신 게 이 문항 출제 완료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문항 출제 완료 버튼을 클릭 안 하시고 목록으로 가실 경우에는 지금 문항 출제 미완료로 해서 학생들한테 문제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문제를 등록하시면 하단에 이 문항 출제 완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다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점은 이렇게 하단에 자동 배점으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배점을 다 입력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다 출제가 된 거고요.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이 진행되면 이 시험평가 메뉴가 활성화가 되고요. 시험평가 메뉴로 가보면 어떤 학생이 응시하고 있는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TU 1이 언제 들어와서 시험지를 제출했고 임시 저장했고 언제 시작했고 시험창을 닫았고 자세한 로그 기록을 다 남기고 있어서요. 시험지를 제출했으면 이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학생이 응시한 시험에 대한 정보를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험 채점은 주관식을 제외하고는 다 자동 채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채점하실 필요 없이 주관식은 교수님께서 다 내용을 보시고 채점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클릭하셔서 주관식에 대한 점수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피드백도 다 개별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관식은 자동 채점이 안 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점수를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OX 단답식은 객관식은 다 자동 채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이거는 자동 채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점수를 입력하셨으면 채점 결과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학생에 대한 주관식 점수도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생 채점하실 때는 다음 버튼 클릭해서 이동해서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채점하신다, 오프라인 시험을 만약에 봤을 경우에 시험지를 받고 나는 점수를 뭐 이쪽에서 공개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파일로 성적 등록을 클릭하시면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점수를 등록하셔서 학생들한테 점수를 공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평가하실 때 여기에 초기화 버튼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초기화 버튼은 시험 기간에만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시험 기간이 종료되면 초기화 버튼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언제 쓰시는 거냐면 학생이 시험을 응시하고 있는데 제출 횟수를 초과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의 PC가 뭐 문제가 있어서 다운돼 버려서 꺼졌거나 아니면 교수님이 허락하에 다시 볼 수 있게 이 학생을 오픈해 주신다고 하면 이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이 학생이 이미 시험을 제출을 완료했더라도 다시 리셋돼서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뭐 환경이나 교수님이 오케이 하신 경우에는 이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학생이 다시 재시험을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가관리의 설문관리 메뉴입니다. 설문은 보통 뭐 수업 중간에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업이 다 종료된 후에 뭐 만족도 조사라던가 다른 설문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설문 등록하는 방법은 상단에 파란색 버튼 설문 등록 버튼 입력해 주시고요. 이 평가관리 쪽에 등록하는 메뉴들의 다 기본 등록하는 폼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설문명을 입력해 주시고요. 설문 기간 설정해 주시고요. 조회 허용 여부는 학생들이 설문을 하고 나서 결과를 보여주게 할 건지 아니면 교수님만 확인하실 건지, 강제 참여 여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성적을 하기 전에 꼭 이 설문을 참여해야지만 성적 관리 메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메뉴입니다. 저장 후 문제 출제를 하면 서술형 선택형 OX, 시험 문항 출제하듯이 동일하게 문항을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설문이 진행되면 여기에 이제 설문 현황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설문 현황을 보면 1번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를 엑셀 다운로드로도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 현황은 다 익명으로 그냥 답변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확인하실 수는 없습니다.
평가관리, 팀 게시판 관리입니다. 팀 게시판은 팀 활동으로 보시면 되고요. 팀 게시판 등록에 가셔서 팀 활동명을 입력해 주시고요. 이 활동을 할 팀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모든 학생들이 팀을 다 나눠서 동일한 활동을 안 해도 되고요. 뭐 A조는 A 활동명, 뭐 B조는 B 활동명으로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팀 활동 기간을 설정해 주시고요. 성적 관련한 옵션을 설정해 주시고 기간 후 활동 허용은 이 팀 활동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이 활동을 허용할 건지 미허용할 건지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요. 목표나 등록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등록해 주시고 참고 자료가 있으면 첨부 파일로 등록해 주시면 그럼 활동 기본적인 내용은 등록이 된 거고요. 이제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들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팀을 선택하시고 역할 명세서 클릭하시면 1번 팀의 팀장이 누구고 팀원이 누군지, 2번 팀의 팀장이 누구고 팀원이 누군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게시판은 팀 자료실, 팀 자유 게시판 두 개가 설정이 되는데요. 이 활동 영역 관리 가서 중간 보고서 아니면 최종 산출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면요. 게시판이 이렇게 계속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여러 가지 활동 보고서도 제출하고 꼭 그게 문서가 아니더라도 이미지도 제출할 수 있으니까 여러 활동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이 팀 활동 평가에 가시면 이제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은 조금 더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뭐 점수를 조금 높게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팀원도 같이 잘 진행했기 때문에 뭐 동일한 점수를 주셔도 되고 이렇게 점수 등록하실 수 있는 페이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